최근에 9월 7일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가 됐죠. 편의점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번에 정부에서 135만 호를 공급을 한다. 2030년도까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이걸 말씀드려야 똑같이 하시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배우 김점주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일 뜨거운 화제죠.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9월 7일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가 됐죠. 이 정책 관련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랑이들도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관련해서 편의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편의점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보단 대략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집값을 떨구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감에 따라서 각종 대출 규제라든가 토호제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등장을 했죠. 사실 요번에 정부에서 135만 호를 공급을 한다. 2030년도까지. 이게 전국 아파트 물량의 7%라고 합니다. 7%. 가능할까? 5년 만에 지금 현재 아파트의 7%를 뽑아낸다고? 그리고 정책을 제가 한번 쭉 영상을 봤는데 아파트만이 아닌 사실상 정비구역 사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공급 계획들을 합쳐서 나온 숫자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파악해보면 나랑 관련된 건 많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정부 정책, 공급 물량에 대한 발표에 있어서 실제 실행률은 20%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이 돈이 되는 편의점을 원하기 때문에 시청하신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돈이 되는 편의점 상권이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 그리고 저도 이쪽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계속 오픈을 해왔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축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거 피부로 어떻게 느꼈냐면, 찾는 과정에서 물건지가 나오는 개수가 줄어들어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준공 예정 연도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한 걸 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장 크게 피부로 왔던 건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이거 태형건설 워크아웃 파동. 그래서 이 PF 대출에 대한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들이 많이 막혔죠. 그래서 건설 경기도 실제로 안 좋아졌고, 여러 경제 상황은 복합적이니까 건설 경기가 굳음으로써 준공이 예정돼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준공이 밀리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금적인 문제로라든가, 사실상 올해는 이런 제가 앞서 말한 신축 아파트 대단지나 오피스텔에 대한 물건들이 예상보다 되게 늦어져서 있었고, 상반기에는 진짜 거의 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걸 한 27년도까지 준공 예정가를 정리를 해놨었는데, 제가 앞으로 할 물건지들을 이게 갈수록 적거든요. 실제로 18년도부터 이 부동산 공급 물량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되는 단지 수가 적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번에 나온 정책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 그런 사례도 많았고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런 시공사, 건설사, 시행사 전부 다 그쪽으로 전문가들,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 회사입니다. 저도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부동산 생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시행사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LH가 직접 시공을 하니까. 그러면 시공사, 즉 건설사가 남고 분양사 정도 남겠죠. 근데 분양은 또 LH가 직접 하니까. 그러면 시공사 입장만 고려해봐도 이 부동산 업계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계약 따서 설계해서 지어주고 대금 받고 나가면 끝. 다만 대규모 대단지가 될수록 시공 시간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고 들어가는 자금과 인력이 커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것 뿐인데, 이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선분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계약 대금과 추후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는 좀 이런 괴리감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이걸 아무리 정확히 예측한다 해도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편의점 업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만 봐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그에 맞춰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더 안 좋은 건 환율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건설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대금을 사전에 정해서 공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LH가 시행 주체라고 해도 수익성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쉽지 않은 구조다. 제가 볼 때 건설 경기는 계속 얼어붙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 135만 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이걸 말씀드려야 똑같이 하시지 않을까. 일단 제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돈이 되는 상권을 미리 바라보고 계획하고 달려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부에서 공급한다는 물량 중에서도 돈이 되는 수익성이 나오는 거를 저희는 걸러내야겠죠. 저도 아직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좀 더 찾아볼 거고, 이 공급 계획을 뭐를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저도 앞으로 할 거고 과거에도 종종 해왔던 건데, 이번 정부 정책의 특이점은 공급만 할 뿐만 아니라 LH가 직접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포커스로, 저는 포인트로 들렸는데, LH가 직접 분양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것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건이 늘어나겠다. 자, 그러면 LH 청약 사이트든 SH든 GH든 들어가 보셔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건에 대해서 입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오히려 민간 물건보다는 저렴하다면 저렴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입찰로 진행되면 쉽지 않습니다. 입찰로 진행되면 좀 금액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경쟁이 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공급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공급 계획을 보셔서 해당 준공 지역의 세대수라든가 이런 걸 미리 파악하시고, 지도상의 위치도 파악하셔서 현장도 미리 임장이라고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 미리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시되 길게 장기간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나마 좀 좋은 건 상가 분양은 아파트처럼 선분양이 아니라 보통 준공 직전에 많이들 합니다. 준공 한 3에서 6개월 전? 그때 많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만 좋은 물건지를 찾기 위해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물량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수익성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리스트업을 하시고 내가 운영하고 싶은 곳을 선정을 하셔서 해보심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한두 개 갖고 하셔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리스트업을 많이 했다시피 내가 요걸 타겟한다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계속 시도를 하는 노력도 하고, 내가 상가 입지를 보는 눈도 키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종 청약 사이트들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가 보셔서 한번 좀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볼 것이고, 아니면 이 대표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 건물이 아닌 상권동합이나 그 주택가 안에 있는 슈퍼를 갖다가 전환하는 거를 봐야겠죠. 돈 되는 편의점 찾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돈이 되는 상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루지 않는 상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상권들도 스스로가 공부하셔서 하면 좋습니다. 차들 많이 다니는 로드형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상권들도 있고, 각자가 상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상권을 해보시고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상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같이 가서 저도 공부해보고 상권조사도 같이 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의 시각을 가지고 무턱대고 오픈하지는 않아요. 저도 나름 공부하고 근거를 찾지만 주변에 지인들이나 개발자 또는 이런 점주님들, 이렇게 저처럼 여러 개 점포를 하는 점주님들이나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내가 아는 거 외에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들어보고 출점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그리고 예비 창업자, 예비 점주님들도 하시는 데 있어서 연락 주시면 같이 상권 공부도 하고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심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편하게 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되는 거고, 사장님들한테도, 이 시청해주신 분들한테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오늘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제일 뜨거운 주제인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책 관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나름 정리한다고 해서 이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제 얕은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알고 계시거나 이 부동산 정책과 편의점 관련돼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신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들, 시청해주신 분들도 댓글을 볼 수 있고 같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